실손보험 대수술 예고. 1, 2세대 실손보험 보장 대폭 축소입니다. 네, 실손보험을 대폭 손보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곧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배경 역시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배경에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과 이로 인한 보험사 재정 악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비급여라는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급여가 있으면 비급여가 있겠죠. 네. 두 가지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당연히 약을 주겠죠. 네. 주사도 맞을 거고요. 반드시 하는 거, 이게 바로 급여 항목입니다. 그런데 좀 몸도 좀 뿌듯한 것 같고 도수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운동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받으면 이건 바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약간 뭐 옵션 같은 느낌으로 받는 치료라고 맞습니다. 할까요? 꼭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요. 실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과잉해서 권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보험사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대적 손질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험이 된다 하면 또 이렇게 선뜻 지갑이 열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또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여러 실손보험들 중에서 콕 집어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이번 대수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 실손보험을 세대라고 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요. 세대별로 나눌 기준 바로 출시 연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 이전 가입자는 1세대, 2009년에서 2017년 가입자는 2세대, 2017년에서 2021년 가입자는 3세대, 21년 이후 가입자는 4세대입니다. 그런데요, 1세대와 2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급여건 비급여건 가릴 거 없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병원에 갔을 때 내 돈은 거의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요. 1세대, 2세대 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실비 있으세요? 실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차피 공짜니까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꼭 받을 필요가 없는 앞서 말씀드린 도수치료 같은 걸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규모가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험사 적자로 이어집니다. 보험사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보험료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선량한 가입자, 필요 없는 치료를 받지 않았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러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대수술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저희가 세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혼합 진료 시 비급여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건데요. 일단 혼합 진료가 뭔가요? 이 혼합 진료는요,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보는 진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 진료인데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급여화가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는 실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돈을 내지만 보험사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급여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의료계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피안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사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가 내야 될 진료비가 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받게 되겠죠. 그럼 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도 줄여낼 수 있는 어떤 보관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혼합 진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싶은데 이걸 왜 막느냐. 그래서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정형외과는 저도 좀 자주 가서 맨날 이제 치료를 받곤 하는데 운동하다가 그렇게 다쳐가지고 와요. 아쉬워라서. 왜 허리를 근데 다쳤어요? 저는 또 실손보험이 있어요. 제가 또 2세대가 가입이 돼요. 빨리 들었네요. 저도 그래서 나름 요즘 마음이 조금 콩닥콩닥한데요. 이 혼합 진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많았던 좀 대표적인 치료 이런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합 진료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의사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은 보통 혼합 진료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도수 치료, 그다음에 이제는 뭐 증식 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맞아요. 보시면 네. 되겠고요. 또 안과에도 있어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촉정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의 혼합 진료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관리 급여 체계를 좀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관리 급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급여 진료가 많은 쪽 10개를 뽑아갖고 급여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급여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죠. 대신에 본인 부담금이 95%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항목도 정해져 있지만은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횟수를 만약에 넘어선다, 병원을 많이 갔다 그러면은 비급여 진료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급여도 따로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대수술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 강화라는 건데요. 저게 이제 올 하반기 들어서 좀 강화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로 열나서 응급실 가면 이제 본인 부담해야 되고 그게 뭐 10만 원이 넘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건요, 응급이잖아요. 그렇죠. 응급하고 중증이고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응급실 경증 진료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외래 진료 시간에 응급실을 그냥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 환자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 문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으면서 동시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근데 한밤중에 애가 막 39도, 49, 40도 이렇게 찍으면 우리 가정에서는 그만한 응급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 연대 응급실 뿐인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아니 뭐 한밤중에 아프면 다 응급 상황인데 와 저는 그것보다도 실손보험이 정말 여러 개가 다 됐네. 깜짝 근데 저도 우리 2세대인데 이용을 안 해요. 한 번도 이해를 못해. 아니 한밤중에 하는 병원을 늘리면 응급실 안 갈 거 아니에요. 맞네요. 맞습니다. 아까 네. 제가 증상이 가벼운데도 왜 굳이 응급실을 가느냐라고 네. 타박하듯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그 시간에 문 연 병원이 거기밖에 없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 때문에 무조건 응급실 가지 마라라고 억제하기보다는 야간 진료 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동시에요. 진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서 응급실 이용을 망설이지 않도록 세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 이 정말 안전한 치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실손보험의 대수술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무제한 보상 항목 폐지. 폐지?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그 1, 2세대 실손보험의 그 비급여 항목을 이렇게 제한 없이 보장하다 보니까요. 이 보험사 손해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130%, 2세대는 손해율이 110%. 그러니까 보험사가 30%씩, 10%씩 손해보면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보험사가 하는 건 뭔가요? 보험료를 올립니다.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보험료가 20에서 30%씩 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도수치료, 영양주사, 비급여 MRI 등 이 고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은 본인이 좀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아울러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한도를 설정하거나 많이 이용하면 좀 많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